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하락을 했네요. 제가 사실은 아침에 장 출발할 때만 해도 아침에 한국 도착해서 봤는데요, 상승을 하길래 야, 오늘도 오르네 하고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더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종가는 0.87%로 조금 아랫꼬리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2.61%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한 이유는 다들 아실 거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래서 사상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요 뉴스의 제목처럼 중동발 악재에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너무 원웨이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울고 싶었는데 지금 뺨을 때려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저가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1%대였고 종가는 오히려 조금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는구나, 강하구나, 예전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냥 미사일 공격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러시아 그리고 또 미국이 당연히 자기들은 관여 안 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미국이 뒤에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행위가 미국, 유럽 이렇게 서방 쪽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 거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또 이 글에서는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로 전환되고 중국, 이란, 러시아에게 골치 아픈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제 정세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한 대로 흐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될진 모르지만 저는 이게 3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확대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장기적인 우상향 3천 돌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상승을 할 거다. 대신에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멘탈이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동안 이 인버스를 3천 간다고 하면서도 꾸준히 모아간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제 보유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승한 게 인버스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 다 하락할 때 인버스만 상승을 하면서 이걸로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멘탈 관리와 현금 확보 그런 용도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간의 인버스 아마 연환산 수익률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이 단기간에 수익을 봤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고 있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스 외에는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전 종목 익절 챌린지든 보유 종목의 코스피든 그리고 코스닥이든 JC케미칼만 유일하게 본전. 장중에는 사실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쉽게도 3%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본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JC케미칼은 바이오 디젤 하는 업체고요. 아쉽게도 바이오 연료가 신재생에 비해서 너무 시장에 관심을 못 받더라고요. 저는 사실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관심을 좀 못 받는 분위기고, 그게 좀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은 지금 그 과도기적으로 바이오 항공유라던가 바이오 선박유라던가 바이오 연료에 대한 확대 그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조만간에 로드맵 그리고 바이오 항공유 의무화 이런 정책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나마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JC케미칼 오랜만에 언급을 좀 드리고요. 좀 여러 뉴스들이 나와서 바이오 연료에 대한 관심이 좀 받아야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보유 종목을 보시면은 일단 기아 회원 익절 챌린지 계좌에서 플러스 5.7% 아직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버스 마이너스 4.94%, 지금 어느새 5천만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이대로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럼 괜찮고요. 더 좋고요. 만약에 조정을 좀 세게 받는다, 2,800이 깨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버스로 익절하면서 멘탈 관리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콘중, SJ그룹. 그래도 오늘 하루 정도의 조정은 괜찮고, 물론 아쉽긴 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 DLNCU가 본전에 가까워 왔었는데 오늘 또 4%나 빠지면서 마이너스 8%가 된 건 좀 아쉽고요. 하이티진로, 3SD, 롯데케미칼 이 정도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ENF도 플러스 30% 넘으면 익절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조금 고꾸라져서 아쉬운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웨이로 계속 오르는 건 없다.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정세 불안해서 유가가 오르면 항상 오르는 게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 흥구석유 상한가를 갔네요. 왜 이럴 때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가야 되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뭐 SOL이 정유주가 뭐 재고들이 있으니까 재고 평가 이익 증가로 뭐 좀 오른다. 혹은 제품가가 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오른다.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갈 정도는 아닌데 마치 개인들끼리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흥구석유를 테마주로 만들자라는 약속을 한 것처럼 급등하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는 이런 거를 뭐 따라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또 오늘 검색만 해보고요. 차근차근 나머지 보유한 종목들 또 인버스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면서 순리대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톡방에서도 이정숙 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른 거 팔고 조정 준 것도 조금 사고 그렇게 하면서 대응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수익이 누적되고 제 계좌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제 계좌 투자금 큰 걸 갖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제 계좌도 눈덩이처럼 구르다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겠다 이거보다는 인생 기니까 길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